오늘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세법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쉽게 얘기하면은 밥 먹을 때 이것저것 골라 먹는데 젓가락질하고 숟가락질은 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런 것들을 배울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은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으세요. 내용이 어렵지 않으니까. 자, 첫 번째는 1장이에요. 1장은 총론. 자, 총론의 제1절은 우리 그건 알고 있죠. 우리 한 달 동안은 법인세법에 대해서 배울 거고, 우리 교재에 보면 앞에 136페이지서부터 우리가 배울 거예요. 앞에 부분은 국세기본법이라고 하는 법인데, 그거는 우리 연말에 강좌가 따로 열려요. 학원에서 한 하루 정도 코스로 단기로 열리는 게 있어요. 그때 무료로 열리는 거, 그때 그거 들으시면 되고, 우리는 이번 커리큘럼에는 법인세법, 처음 한 달 동안은 법인세법 배우고 나머지 한 달에는 소득세법하고 부가가치세법을 배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 그걸 잘 모르시는구나. 우리 CPA나 CTA 시험에는 우리나라의 세법이 여러 세법들이 있어요.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세법, 지방세법, 뭐 많은 세목들이 있어요. 근데 CPA 시험이나 CTA 시험에는 법인세라는 거는 법인이 돈을 벌어가지고 내는 세금을 법인세라고 하고, 그 다음에 법인 말고 개인이 돈을 벌어가지고 내는 세금을 소득세라고 해요. 그리고 요 돈 벌어가지고 내는 세금 말고 부가가치세라는 게 있어요. 우리 책을 보면 요 세 가지 세목의 과목이 거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세법개론 책에는. 요것들이 한 80% 정도 나와요. 출제가. 시험 문제 출제. 나머지는 뭐냐면은 국세기본법이라는 거, 그 다음에 상속 증여세, 그 다음에 여러가지 여기에 속하지 않는 기타 세법들. 요것들이 한 20% 밑으로 나와요. 밑으로. 그런데 국세기본법이라든지 상속증여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연말에 따로 강좌가 열려요. 그러니까 그때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우리는 지금 세법에 대한 기초를 잡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요거를 배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법인세. 이 80% 안의 비중이 법인세가 50%, 나머지가 50%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법인세 한 달, 소득세, 부가세 한 달 이렇게 할 거예요, 공부를. 아시겠죠? 아시겠죠? 끄덕끄덕. 오케이. 그러면 이번 시간은 법인세부터 볼게요. 그럼 앞으로 10월 달에는 법인세를 공부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수, 목, 금 이렇게. 법인세. 자, 1절. 납세 의무자하고 과세 대상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법인세를 내야 되는 사람은 누구고, 또 법인세는 뭐에 대해서 내는 거냐, 지금 그거예요. 자, 법인세 말 그대로 누가 내는 세금이에요? 법인이 내는 세금이에요. 법인이 세금을 왜 내요? 돈을 벌어서 내는 거야. 그러면 쉽게 말하면 법인이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내는 세금을 법인세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납세 의무자 누구라고? 법인. 과세 대상은 왜 낸다고요? 돈을 벌어서 내는 건데, 돈을 벌었다라는 뜻을 유식한 말로 소득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자, 법인세를 내야 되는 법인은 크게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크게 지금 우리 1절 있죠? 1절에서 알아야 될, 1절에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뭐냐면, 우리 책에 보면 138페이지 138페이지에 보면 표 하나 나와요.
표 나오죠? 그 표를 외워야 돼. 그 표를 외워야 되는데 절대 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설명해 주는 거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돼요.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울 목표는 이 표를 암기하는 건데 암기하는 거다? 아니다. 내가 가르쳐 준 걸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법인을 크게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내국 법인하고 외국 법인하고 나눌 수가 있어요. 사람도 외국인하고 내국인하고 나눌 수 있죠. 눈 크고 눈 파랗고 코 크고 외국 사람하고 우리 같은 한국 사람하고 나눌 수 있죠. 근데 법인도 그렇게 나눌 수 있다 이거예요. 법인은 어떻게 나누는 거냐? 법인은 형태가 없기 때문에 코가 큰지 눈이 파란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나누냐면 뭘로 나누냐면 본점이라는 소재지. 본점 소재지가 우리나라에 있으면 내국법인, 본점 소재지가 외국에 있으면 외국법인이에요. 그럼 도대체 본점이라는 건 뭐냐? 본점.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라고 생각해봐요. 사업을 해가지고 법인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뭐가 필요해요? 처음에? 사무실이 필요하죠? 사무실에다가 가구 같은 거 들여놓고 사람 뽑고 어떤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본격적인 법인 일을 할 거예요. 그때 법인은 항상 법인이 설립되게 되면은 나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라고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걸 바로 본점 소재지를 등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처음에 생겼을 때 나 어디 위치해 있어요 라고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게 본점 소재지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어느 조직이나 몸통이 있어. 조직에는 맞아요? 조직에는 항상 몸통이 있게 마련이에요. 몸통이 하는 일은 뭐예요? 그 조직과 관련된 주된 업무를 하는 거야. 알겠어요? 삼성전자가 있으면 쉽게 얘기하면은 국민은행 생각해봐. 은행. 국민은행 본점이 어디 있어요? 여의도에 있어요. 여의도에 있는데 제주도나 부산에나 어디를 가든지 은행이 다 있죠. 어디를 가든지 KB은행은 다 있죠. 맞아요? 여의도에 있는 국민은행을 뭐라고 하고 본점이라고 하고 부산이나 지방에 있는 은행을 뭐라고 한다고요? 지점이라고 한단 말이야. 알겠어요? 근데 본점하고 지점의 차이는 뭐라고요? KB라는 은행 조직이 하는 주된 일을 수행하는 장소는 어디에서 수행한다? 본점에서 수행한다. 본점이 훨씬 사람도 많고 하는 일도 굉장히 많아요. 아시겠어요? 즉 본점 소재지에 따라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구분한다. 이 본점하고 같은 말이 같이 쓸 수 있는 말이 주사무소. 우리 책에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시험 문제에 본점 소재지, 주사무소, 총괄,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요 소재지가 국내에 있으면 내국법인, 밖에 있으면 외국법인이란 얘기예요. 자, 그럼 한번 봐요. 만약에 이게 뭐냐면 현대모터스 컴퍼니라는 거야. 현대자동차란 얘기예요. 자, 현대자동차가 있는데 세계 각국에 뭐가 있어요? HMC, 얘도 HMC. 현대자동차 본점은 어디 있어요? 양재동에 있어요. 즉 현대자동차는 내국법인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자, 현대자동차가 있는데 현대자동차 미국에다도 지점을 하나 내고요. 중국에다도 지점을 하나 내고 일본에다도 지점을 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팔아가지고 돈을 다 벌어들였어. 그러면 소득이 어디에 생겨요? HMC? 한국의 본점에 생기죠? 그런데 미국 지점에서 자동차를 팔아가지고 돈이 막 벌어들였어. 미국에서 돈이 막 벌어들였어.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면 이건 어디고? 국내고 이건 어디? 국외란 소리예요. 그런데 국외 지점에서 벌어들인 모든 소득은 어디로 다 몰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본점으로 다 들어가게 돼 있어. 왜? 현대자동차는 현대자동차 재무제표를 만들죠. 현대자동차 재무제표를 만들 때 본점 거만 넣어야 돼? 숫자를? 아니죠. 지점 거 숫자도 다 더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점이 벌어들인 소득도 다 어디로 귀속된다고요?
본점으로 다 귀속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 땅덩어리 안에서 자동차를 팔아가지고 돈을 벌었으면 그건 당연히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되죠. 안 내? 내기 싫어요? 내긴 싫지. 근데 내야잖아. 그죠? 자동차 팔았으니까. 그럼 어떻게? 근데 우리나라 땅에서 자동차 팔아가지고 번 돈에 대해서 세금 내야 돼요. 근데 현대자동차가 미국 지점이 미국에서 자동차를 팔아가지고 돈을 벌었어. 그거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 얘네가 벌어들인 돈이 다 본사로 들어오니까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니, 외국에서 장사를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대. 그럼 돈 안 내? 돈 내야죠? 맞아요? 그래서 내국법인은 잘 봐요. 국 내에서 벌어들인 소득하고 또 어디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도 국 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된다 이 얘기야. 네, 거꾸로 다시 한번. 이제는 소니 알죠? 일본 회사. 소니 본점은 어디 있어요? 일본에 있겠지. 일본 회사니까. 일본 회사인데 일본 회사가 일본에서 가전제품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요. 근데 얘도 누구처럼? 현대자동차처럼 해외 각 곳에 지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소니도. 근데 봐요. 소니가 뭐 플레이스테이션을 팔았다고 쳐봐. 소니가 플레이스테이션을 팔아가지고 돈을 막 벌고 있는데 일본 땅에서 팔아가지고 돈을 벌고 뭐 미국 땅에서 팔아서 돈을 벌고 중국 땅에서 팔아서 돈을 벌고 어디에도 왔을 거야? 우리나라에도 지점을 내가지고 여기서도 돈을 벌 거예요. 우리나라 땅 안에서도. 봐요.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는 지금 우리나라 구역인데 남의 나라 회사가 와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금 매겨야 되겠지? 왜? 내 구역에서 돈을 벌었는데? 그럼 드라마에서 많이 안 봐요? 이 깍두기 아저씨들이 우리 구역에서 돈을 많이 벌면 뭘 받아가? 자릿세 받아가죠? 똑같아.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구역 안에서 돈을 벌었으니까 누구한테? 얘가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게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잘 봐요. 얘가 일본에서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 즉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거 우리나라가 손대면 어떻게 돼? 전쟁 나요. 맞아? 맞아요? 즉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외국법인은 본점이 외국에 있는 소니 같은 외국법인은 어느 소득에 대해서만? 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